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2부에서는요 우리 이윤 선생님의 자격증 도전기, 사실 퇴직하고 시니어분들이 자격증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자격증도 그나마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이제 어떤 직무에서는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적성과 맞지 않으면 사실 또 의미가 없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셔서 자격증 수를 세보니까요 총 16개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퇴직하고 나서 다 따신 거예요? 그렇죠. 퇴직 후죠. 와, 16개. 제가 한 가지 하나씩 여쭤보는데, 퇴직하자마자 따신 게? 그렇죠. 퇴직하자마자는 사회복지사하고 한국어 교사. 사회복지사는 얼마나 걸리시던 거예요? 사회복지사 딱 1년 걸렸죠. 아, 1년. 사실 사회복지사 따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론교육, 실습교육 다 있는데 또 실습도 현장에 나가서 마음에 한 달 동안 또 같이 다니면서 출근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1년 동안 따셨는데 재취업으로 연결되진 않았네요. 그렇죠. 아, 약간의 후회감, 1년간의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느낌? 근데 한국어 교사는 왜 따셨어요? 한국 교사는 뭐 K문화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가 강의 경도 있고 그래서 좀 접목시켜 볼까. 취업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눈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강사를 재직 중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요 한국어 교사를 통해서 외국인들한테 이 K-컬처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기 위한 외국인들 대상 한국어 교사. 이거 이제 따셨는데 이게 일로 연결되셨나요? 아이고. 됐으면 얘기 안 나왔겠죠. 어떠셨어요? 왜냐면 마찬가지로 제가 뭐 학원에다가 이게 원서를 냈어요. 이제 한국에서 교사 자격이 있으니 좀 나를 채용해 다오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답변은 우리 학원은 조금 안타깝지만 45세 미만의 여성 중심의 강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또 취업이 힘드셨네요. 그렇죠. 자격증 따는 거는 이제 시간과 돈과 뭐 열정이 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따고 나서 또 재취업하기 힘들다. 이게 또 현실이긴 한데, 그 다음에 따신 게 이제 멘토 교육 협의회 쪽인데요. 그렇죠. 멘토 교육협회인데 사단법인 한국 멘토 교육협회라는 거 있어요. 그건 제가 뭐 프리랜서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강의 기회를 받아볼까. 사실 그쪽에 인발부 돼가지고 진행했는데 별로 못 받았어요. 사실 이제 좀 강사를 아무래도 하시고 싶어서 그렇죠. 이제 멘토 교육도 받으시고 또 하신 게 최고 명강사, 위촉 강사 하는 그 자격증 따셨는데요. 그렇죠. 우리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받았어요. 최고 명강사 과정도 또 받았습니다. 네. 한 350만 원 정도 5개월 동안 다니면서 강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왜?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을 말씀드리는데 상품성에 결여되고 강사를 누굴 선호할 것인지 여성 강사를 원한다 이거죠. 물론 뭐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특이한 경우나 하면은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뭐 장군 출신의 강사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곳에서 막 특이하게 성공을 했다든지 그런 출신의 강사분들은 성공해요. 남성이지만 근데 우리처럼 평범한 뭐 대기업에 나와서 했다. 누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우리 시니어 분들 중에서 퇴직하고 나서 강사의 길을 걷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극 말려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내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왜? 경쟁이 또 심할 뿐만 아니라 포화 상태고 거기에 서 자리가 그렇게 넓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은 그게 일자리로 이어지려면은 독창적인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그 강의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 그 현존의 유명한 그런 테마들은 이미 수명의 여성 강사도 있고 젊은 강사들이 많이 포진하기 때문에 뭐 은퇴해가지고 들어간 건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조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시니어 플러스 이런 데 보면은 강사들도 이렇게 모집도 하고 강의 개설도 하는데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왜냐면 사실 시니어 분들이 강사를 많이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본인이 지금까지 주된 직장에서 가졌던 경험들을 살려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 이제 강사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으셔서 해보는데 그에 대한 뭐 노하우 내지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렇다면 뭐 그쪽에 대한 요구하는 쪽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스킬을 자기 몸에 배워야 되고 그쪽과의 그 관계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게 부족하면은 나만 준비했다 보면은 절대 안 되고요. 사실 그쪽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때는 조금 문은 조금 열릴 수 있겠죠. 사실. 강사도 제 생각에는 뭔가 본인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드시고 또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시면 뭐 또 언제든지 또 도전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게 주된 업무 내지는 주된 나의 수입으로 자리 잡히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따신 게 커피 바리스타 어떠셨어요? 커피 바리스타는 이제 제가 하도 취업 전에 재취업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집안을 좀 내가 5년 가장인데 명색이 퇴직했지만 그래서 그 알바 잡이라도 해야겠다 차원에서 이제 바리스타를 급히 했죠.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자격증 다른 3개월 소모됐고 원하는 데도 있어서 사실은 강남에 시니어 바리스타 모집 있었는데 거기다 응모를 했더니 와서 이제 면접 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합격도 했는데 가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있는 그 제조업에 취직이 또 동시에 나게 돼가지고 어쨌든 바리스타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수입이 그렇게 어떠세요? 시급 정도 수입이다. 그래서 저 비춥니다. 사실은. 비춥니다. 시니어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더 옥토 제네리언 80세 이상의 바리스타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5060 분들은 바리스타는 좀 뒤에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이 수입이 조금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따신 게 심리 상담사예요. 그렇죠. 이 심리 상담사는 또 왜 따신 거예요? 심리 상담사는 강의라든지 컨설팅의 어떤 미래를 보니까 한번 따놓으면은 사무실 만약에 오픈한다면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받아본 거죠. 근데 사실 자격증을 따실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자격증을 통해서 뭔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따셨는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자격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격증 개념은 자기가 상대방 회사에 들어가는 자격증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사업을 그 오픈하기 위한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까 뭐 심리 상담사라든지 그런 경우는 하도 내가 취업이 어려움 없다 보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내 사업을 한번 열어볼까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갖춘 거죠. 어떤 사업이 가능할까 싶나요? 나 방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경력적인 컨설팅 한다든지 뭐 커리어 컨설팅 해준다든지 그런 거. 그때 이제 베이스로 쓰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 다음은 이제 전공으로 돌아가셨어요. 인사총무지도사. 예. 어떠셨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직장생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 중간에 딴 건데요. 그 제조업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년이 없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근데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른다. 중소기업들은 우리나.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공의 기존에 뭐 총무를 해왔기 때문에 막상 딱 나갔을 때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느 곳인가. 제재 취업이겠죠. 제재 취업인데 어느 것일까. 그 위해서 내가 내 손에 내 몸에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총무 이걸 가지고. 이거는 퇴직하고 얼마 안 있다가 따셨나요? 중간에. 예. 그 퇴직보다도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받아놓은 거죠. 재직 중에? 그러니까 저는 뭐 제조업이 있지만 그런 거 받아온 거죠. 재직 중에 따셨다? 예. 그 다음에 사무행정관리사입니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거죠. 총무 개념하고. 이런 건 어떻게 좀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실상 시니어들한테는 그게 도움을 안 된다고 봐요. 하나 자기의 자랑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시니어 직접 직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아파트에 취업하는 그 여성 경력자들 있잖아요. 그럼 도움이 되겠죠. 성무 담당 들어가니까. 성무 담당.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기술직으로 가셨는데 이 건축 목공 기능사.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 저도 이 자격증 많이 이제 들어보고 방송도 몇 번 해드렸는데 이 목공은 사실 많이 배우려고 하죠. 대한민국의 50대 중후반부터 해서 로마이라고 해요. 로마. 왜냐면 본인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시골에 들어가서 자기의 뭐 가부라든지 간단한 목재 도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 만일에 이제 제가 취업이 안 되고 뭐 제 아내하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은 뭘 할까? 이거 가지고 목공 기술하고 목공 뭐 쇼를 하면서 간단한 커피숍도 하면서 뭐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원래 그 목공 기술 같은 건 없으셨나요? 기가 없었죠. 전혀 이렇게 목재 만지고 이런 거는 이게 때 처음 없었죠. 없는데 이제 그 귀농 생각도 해본 거죠 사실. 목공으로 먹고 살기 위한 목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목수죠, 목수. 목수가 되기 위해서 하신 것보다는 귀농 차원에서 손재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목공과 어떤 커피숍 그러면 그 교회에 그런 거 하나 사놓고 쇼 10원 보이면서 마시고 그런 거. 귀농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목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목공이 중요하냐면은 내 목공 때문에 내가 제조업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목공을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공고가 하나 떴더라고요. 한국 그 가구조합에서 은퇴자들, 퇴직자들 중심으로 공고를 해서 이제 모집한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몇 사람 뽑아가지고 일반 그 가구 제조업체에 보낸다. 그게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 경력이 없어도요? 그렇죠. 없어도 이제 그 가구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은. 근데 제가 이제 좀 무선권이 있었던 게 나는 목공 기능사 자격증이 있었잖아요. 목공 기능사 네, 자격증.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니까 이제 그 연수생으로서 그쪽 그 가구조합에서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무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5년 근무하셨네요. 그렇죠. 그거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그 가구조합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거기서 해당된 업체들이 뽑으러 와요. 사람을 이제 예. 보고 나서 면접하고 일부러는 뽑혔죠. 이렇게 잘 이어져가지고 5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서 퇴직하시고 수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예, 예. 이 목공을 따니까 그다음에 일자리가 연결되는 그렇지, 그렇죠. 목공을 따니까 이제 그 제조업이란 전혀 생소한 일반 총무에서 제조 기술로 가버린 거야 이게. 예, 사실 이 목공 이 자격증을 통해서 그래도 재취업하셔서 5년간 가구 제조업에 계셨다. 예.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이 주목해야 될 자격증 중에 한 가지가 이 전기인데 이 전기 관련 자격증, 전기 기능사 자격증도 있어요. 전기는 참 내가 전기라는 용어를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속말로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생각합니다. 제 후배들한테 만나면은 당신들은 무조건 나오기 전에 퇴직하기 전에 전기 관련된 자격증을 무조건 획득해라. 그래야지 어떤 저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강조를 엄청 합니다. 맞아요. 실제도 그럴 거예요, 사실 제가.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시설 관리업에 하는데 주로 선호하는 게 전기 가지고 자격증이에요. 네. 그런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기능사 이게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보통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근데 이게 전기 기능사가 있고 전기 기사가 있어요. 기사는 뭐 기사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좀 맹점인데 기사 시험을 합격하려면은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 이공계 백그라운드가. 근데 저는 이제 사무 행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 관련 학과를 또 공부를 했어요, 제가. 자격을 이렇게 시험 볼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볼 자격까지는 얻어놨죠. 야, 그 재직 중에 그 자격이 뭐예요? 대학을 이공계 학과를 독학계를 해서 이수로 했어요. 그 혹시 독학사 이런 거? 독학사. 아, 독학사하고 간단하게 좀. 독학사는 이제 일반 인문계 출신하면은 그 이공계 계통의 그 학점을 45학점이 갖다 하면 돼요. 그게 그 관련된 기사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네. 전기 기사면은 전기 관련 학과에 45학점을 받으면 돼. 이 독학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과잖아요. 문과는 일단 독학사든 뭐 학점원이 되든 뭐 네. 사이버 되든 이걸 통해서 45학점을 전기 관련된 과목을 들으시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전기 기사라든지 전부 이공계 계통 다 볼 수 있어요. 이공계 자격증. 제일 먼저 근데 전기기사 말고 이 기능사 아야 되잖아요. 기능사는 상관없습니다. 이공계 계통이 아니더라도 네. 본인만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은 볼 수 있는 거죠. 전기 기능사는 그냥 보실 수가 있고 기사는 그 관련 학점을 들으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전기 기능사 따셨는데 이 전기 기능사는 여전히 우리 이윤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전기 기사 따면은 절대 굶지 않는다 맞죠? 절대 안 굶고 85세까지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전기 있잖아요. 전기 따신 분들은 정말 인생 후반, 예, 이게 진짜 기가 막히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도 일당이 60만이 넘는 게 있어요. 전기. 예, 그 송전탑 관련된 일하시는 분이. 예. 그 다음에 따신 게 이제 재난안전관리사하고 집합건물관리사인데 이거는 어떠셨어요? 시설관리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특수 자격증을 할 수 있는데 재취업하고는 약간 거리는 있을 수 있어요. 전문 자격증이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강력하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이 선생님께서 따신 16개 자격증을 쭉 들으셨는데 제가 딱 와닿는 그 자격증 2개네요. 목공하고 전기 기능사 맞죠? 결국은 이게 추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내가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자격증은 일반 기술 관련 자격증. 기술 관련 자격증. 목공 기능사 자격증 따셔서 가구 공장에서 5년 근무하셨고 사실 이제 인사총무 쪽에 30년 근무하시다가 나오셔서 지금 시설 관리에서 본부장으로 계시거든요. 본부장 계시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필요한 것도 이제 전기 기능사. 사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2개, 여러 개를 따셔서 뭐 이것도 해보겠다, 저것도 해보겠다 말씀은 이제 하시고 계획도 잡고 이제 실질적으로 따셨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딱 2개. 그 맞습니다. 목공 기능사와 전기
기능사 두 개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이 자격증, 그죠? 많은 분들이 자격증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다 아시거든요. 근데 이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자격증은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계획성을 갖고 공부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은 시간 소모가 많기 때문에 뭐 특히 기능사 같은 경우는 단권 공부를 하시고요. 반드시 학원 도움을 받아라. 본인 셀프도 되지만 학원 도움을 받으면 조금 쉽게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 국비교육도 많죠. 그렇죠. 국비교육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부 본인이 자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재직 중에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기업 다닐 때 이제 헬스 하는데 사실은 네. 그때는 뭐 전혀 신경 안 썼으니까. 네, 일하시기 바쁘니까 주말에 또 쉬시느라 또 바쁘시고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자격증 16개 결국은 2개 정도가 아주 재취업에 도움이 됐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자격증 그리고 이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인생 후반을 아까 85세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전기 기술을 자격증을 가지고 선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법적으로 이렇게 하기 되기 때문에 선임 해놓으면 어차피 85세까지 나이 관계없이 하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지금 우리 이영수 선생님께서 이제 60대 중반이시니까 이제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또 현재 회사에서 받는 급여 한번. 근데 3자입니다. 3자 뭐 이상입니다. 네, 300만 원 이상. 예. 제가 봤을 때는 300, 한 중반입니다. 400 정도 예. 사이에 예. 받으시는 것 같고, 이제 연금은. 연금 뭐 2자 밑에. 그러면은 이게 수입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받게 되신 거예요? 뭐 지금 제가 퇴직하고 뭐 헤매다가 이제 재취업에 성공한 뒤로부터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이 재취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재취업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포기하시려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포기하지 마라. 세상에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못 찾을 뿐이니까 뭐 찾으면은 충분히 재취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찾아요? 도전해야 되죠. 테마를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쪽 한번 건드려 보면은 문은 열린다. 진짜 마지막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의용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재취업에 가장 좋은 자격증 탑3 탑3 1번 전기 기능사, 2번 소방 안전 관리자. 소방 안전사. 1급 이상입니다. 2급은 안 돼요. 2급은 안 되고 1급 이상이고 3번 목공 기능사. 야, 요거 정리해 주세요. 이거 지금 우리 이의용 선생님께서 60대 중반이신데 월 소득이 500 이상입니다. 500 이상이고 이걸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야, 이거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우리 이의용 선생님 말씀대로 자격증도 분별해서 내 적성과 잘 맞고 또 내가 재취업하는데 유리한 자격증이 뭔지를 파악해서 도전해보는 거 이걸 오늘 결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떠실까요?